가영이 또 이제 바쁘신 가운데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과 함께 또 뭐 발표를 하셨어요. 아 이게 뭐냐면 이게 좀 웃긴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 의혹 관련해 가지고 미 연방기관 사이버 해킹 사건인 솔라윈즈 공격 뭐 요거 관련해서 러시아 외교관 10명을 추방했어요.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권력이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 것을 무기력하게 용납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기력하게 당했다라고 하는 자백인가?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이거 제재 러시아에 대한 제재 언급 마친 뒤에는 또 러시아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같이 북핵 이란 핵 위협에 대응을 하자라고 했어요. 뭐지? 막지가 않아. 예, 뉴스원 기사입니다. 대화 강조한 바이든. 러시아 함께 북핵 위협 대응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금은 긴장을 완화할 때라며 대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함께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자고도 촉구했다. 현지 시각으로 15일 로이터와 AFP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양국은 이란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니 러시아 외국인 10명을 추방을 해놓고 야 우리 지금 긴장 완화하고 대화할 때야. 이 이상은 나는 그러니까 기사를 잘못 본 줄 알았어. 메신저는 내쫓은 다음에 우리 대화하자 이런 얘기잖아. 뭐지? 뭐 이해를 못 하겠어. 그 옛날부터 이렇게 사신을 내쫓거나 죽여서 보내면 이건 전쟁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진짜 안 맑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은 걸 모르거나 뭐지? 내쫓은 걸 기억을 못 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럼 바이든이 왜 갑자기 러시아와 관련된 이런 제재를 단행을 했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선 얘기를 끌어들였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자 우크라이나 하면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강제 병합한 사건 생각이 나시죠? 그때부터 유럽연합과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를 했습니다. 뭐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는데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으면 아래쪽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체의 한 6분의 1 사이즈도 안 되는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체를 먹은 게 아니라 크림반도. 그 크림반도 주변만 먹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항구가 있고 송유관이 지나가는 매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체를 먹은 게 아니라 거기만 지금 점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소련 시절에 우크라이나가 그 소련 안에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원래 그 크림반도에 살고 있던 크림 타타르족들을 그러니까 러시아가 했던 그 짓 있잖아요. 그 척박한 시베리아로 다 쫓아보내고 철도 태워가지고 다 쫓아보내고 그 좋은 땅에는 러시아인들을 이주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독립을 했지만 그 크림반도 지역에는 러시아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사실은 강제 병합을 한 건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동쪽, 여기가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냐면 오랜 시간 동안 여기도 사실은 거의 국경이 맞닿아 있으니까 러시아 쪽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가 동시에 쓰이는 곳이기도 한데 이쪽에서 계속해서 독립을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어 왔거든요. 수십 년 동안. 근데 여기를 이 반군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하겠다고 얘기하는 이 반군들을 러시아 군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느 정도까지 상황이 갔냐면 사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화 협상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러시아가 처음에는 대화에 참여를 하는 듯 하다가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냐? 다시 반군을 지원해가지고 여기는 무력 충돌을 그러니까 산발적인 교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다이렉트로 얘들이 지금 계속 밀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인근에 이미 굉장히 많은 무기들을 대기를 시켜놓은 상태인데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와 바이든은 어떤 관련이 있다? 바이든이 민주당의
첫 번째 대선 후보로 막 거론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는 거에 휩싸이게 돼요. 요 얘기가 뭐냐?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법원에 고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정 간섭을 했다는 그 죄목으로 해서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서 피고소인 상태인 거야, 지금. 네. 근데 이렇게 되게 된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은 또 조 바이든 부자가 엮여 있습니다. 그 조 바이든의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 걔가 아버지와 함께 중국에서 겁나 많이 헤쳐 드셨잖아요. 똑같은 짓거리를 어디서 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사하겠다고 하는 검찰총장을 바이든이 야, 그거 조사하면 어떻게 해? 만약 그거 조사하려고 나오면 우리가 니네 차관 일정을 안 준다라고 협박을 해가지고 조사를 못 하겠죠. 조사를 하겠다는 검찰청을 잘랐어요. 그게 내정 간섭을 실제로 한 거야. 근데 이게 대통령이나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부통령이 이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이든 부통령 시절에 우크라이나에 그런 식으로 개입을 했단 말이죠.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안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딱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예전에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에 니들 내정 간섭을 했어. 그거 문제 삼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협박을 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한테 줄 군사적 지원 1도 없어. 이런 식으로 미국 주류 언론이 막 부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첫 시작은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에 우크라이나에 내정 간섭을 한 건데 지금은 마치 그 우크라이나 스캔들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상에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협박을 했대잖아? 이렇게 변질이 된 그럼 거죠. 역으로 그렇죠. 뒤집어 씌운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발 당해 있다 그러니까 뭔 고발을 당해 그러는데 확인해 보세요. 국제기사 확인해 보면 이미 고발을 했습니다. 피고소인식. 근데 못 건들지. 뭐 바이든 보러 와가지고 뭐 출두하라 그러겠어. 근데 아무튼 피고발이 돼 있는 거는 팩트예요, 여러분. 네. 아무튼 중요한 건 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건드느냐. 일단 우크라이나가 면화와 밀에 있어서 중앙아시아에서 제일 많은 양 1, 2위를 다툴 정도로 농업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요. 아까 이제 송유관 부분, 즉 우크라이나를 지나는 송유관이 이 중동에서 유럽으로 가는 송유관의 중간 그 기점 같은 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러시아는 독일하고 같이 노스트림이라 그래갖고 그 흑해 밑으로 해갖고 지금 파이프라인을 다 뚫었어요. 두 개죠. 예. 두 개. 완투로 두 개를 뚫어놨는데 두 개째가 이제 거의 완공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스트림이 열려버리면 러시아도 상당히 이제 짭짤하게 이게 이제 자금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이권을 놓고 또는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놓고 러시아를 압박하려고 하는데 그 반대급부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이든 부자에 대한 스캔들 덮어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나 헌터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어쨌든 본인들이 걸려 있는 것들을 우크라이나 편을 들므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까발려지면 안 되는 건데 러시아가 지금 여기 아조프해 있잖아요. 요 아조프해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거든요. 흑해 쪽으로 연결되니까. 그래가지고 저 아조프해에 저기 붙어 있는 저기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예, 저기 딱 붙어 있는 여기에 러시아가 다리를 놨어요. 저 바다를 연결해가지고 다리를 놨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조기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딱 유럽으로 가는 남하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상당히 러시아에게 필요한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크라이나가 딱 걸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무튼 지금 모든 국가들이 미국이 이 헐렁한 틈을 사갖고 미얀마 지금 적거리죠, 우크라이나 적거리죠, 중동 적거리죠, 이스라엘 적거리죠. 세계 경찰 미국이 지금 없어요. 없죠. 거기에 이제 일본까지도 지금 경고망동하다가 푸틴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까지 지금 분노를 분노 게이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고만 하지 실질적인 액션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과거에 그렇죠. 미국 같으면 일단 항공모함부터 가요. 그렇지. 일단 가지. 일단 출발시켜.
출발시켜 놓고 그 다음에 경고를 때리는 거거든. 우리 배 도착하기 전에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거야. 해결 좀 해야 될 해결 텐데. 좀 해야 될 걸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어씨 외교관을 내쫓은 다음에 대화를 하자 그러면서 제재를 하겠다는 이건 뭐 난 잘 이거 뭐 모르겠네. 테크닉이 엉망진창이야. 안철수 투표하듯이 막 하고 있어 지금. 어? 안철수 단일화하듯이 하고 있어 지금. 마음대로 그냥.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머릿속에서 다 계산될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 그 얘기를 할 거면은 이 외교관들을 쫓아내지 말았어야지. 지금 아무튼. 쫓아내놓고 아무튼 이제 또 더 무슨 웃긴 거는 핵을. 이 와중에 또 아프간에서는 철수를 한대요. 네. 아이고. 왜냐면 죽어도 철수 안 한다 그랬거든 중동 지역에서 그러니까 바이든이.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 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라님.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미군 철수였고 민주당은 그렇게 한다. 해서는 안 된다였어요. 예. 근데 지금은 다시 철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프간은 더 이상 미국이 손 쓸 수 없으니까 지금 야 그냥 빼. 좀 도망가는 게 이게 살 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빈라덴이 이 사살된 걸로 돼 있고요. 돼 있고요. 돼 있어요. 사살 안 됐어요? 아니 이게 파키스탄 뭐 어떤 집에서 저기 중계를 하다가 네. 바이든이 보는 상황에서 중계를 하다가 하필이면 체포할 때 화면이 끊겨가지고 체포를 했어요. 네. 했는데 그렇게 총을 쏘지 말아서 생포를 하라 그랬는데 얼굴에다 총을 쏴가지고 알아볼 수도 없게 만든 상태에서 에헤이, 참. 시체를 싣고 나오다가 그거를 인도양에다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죽었는지 그날 죽었는지 확실히 죽기는 죽었는지 그것도 확인이 안 돼요. 왜? 그때 작전에 투입됐던 병사 20명이 헬기 사고로 또 다 죽었어요. 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미궁석에 빠진 거야. 어찌 됐거나 그럼 그렇게 한두 해서 가지가 아니지 뭐. 알카에다하고 아프간의 관계는 다 끝났어. 그렇기 때문에 아프간에 미군이 있을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있었거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아프간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반군 조직, 정말 흉악한 반군 조직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사회가 인정한 아프간 정부, 그다음에 미국 해가지고 평화협상을 사실 1년 넘게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뭐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예, 근데 거기서 탈레반이 방해하는 작업도 있었고, 이 평화협상이 그래도 간간히 들려왔었는데 지금 미국은 어떻게든 손 잡았지, 평화협상 된 거지. 그럼 이제 우리 간다. 이걸 하려고 하는 거고 아프간 정부는 아직 아닌데요. 너 나가면 저 어떻게 돼요? 저희 텔레반이 죽어요. 와갖고 우리 다 작살내는 거야. 그렇죠. 근데 됐어 나 이렇게 힘들어 2,500명 이거 월급도 많이 주고 애들이 근무 환경 나쁘다고 지랄하고 청원하고 난리니까 나 그냥 뺄래 그랬어. 그래서 트럼프 때도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국무부나 그쵸. 여기서 쌩 난리를 쳤거든요. 바이든은 자기는 안 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바로. 지금 오세훈이야? 바로 그냥 말을 뒤집어가지고 이거를 빼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진짜 이렇게 되면 왜 문제가 되냐면은 탈레반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흉악하냐면 아프가니스탄이 사실은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였다가 갑자기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정말 후진국 아니야? 모든 게 다 파괴되고 이런 나라로 돼버린데 탈레반의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탈레반이
통치를 하게 되면 일단 문화 유적을 조지고요. 다 네. 뭐 폭파시켜버리죠. 불교든 이슬람교든 일단 어. 문화 유적을 다 조지고요. 그 다음에 인종 청소를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상 법이 아니라 종교로 사람을 가르치면서 그 때문에, 그 원나라 시대 때에 그 몽골 그 유목민을 연상시키는 그런 체제로 이거를 바꿔버리는 애들이에요. 여성들은 일단 직업을 가질 수 없고요.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성들은 얼굴을 꺼내놓을 수도 없고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미군이 철수를 완벽하게 해버리게 되면은 아프간에 있는 여성들의 삶이 더 큰 문제예요. 너무 무책임해져 버린다. 그래서 아프간의 여성들이 목소리를 크게 냈어요. 여성들의 삶을 제발 보호해달라. 우리가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도망쳐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 미국 거죠. 입장에서는 처음에 아프간을 쳐들어갔을 때 말하자면 탈레반이나 알카에다를 소탕하면서 내부의 치안을 잡아주는 척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탈레반하고 손을 잡고 탈레반을 이용해 먹었어요. 돈을 가지고. 맞아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이 아프간 쳐들어간 게 언제냐면 람보 3 나올 때야. 람보 3가 언제 나왔는데요? 언제 나왔어? 람보 30년 넘었을 거야. 그 람보 3 영화 나왔을 때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시작됐어요. 람보 3. 거기 보면 이제 소련이 나쁜 애들이고, 그치. 막 소련이. 무장 헬기 타고 막 이러고 공습해 오는 거를 람보가 말 타고 가가지고 무장 헬기 제껴버리고. 언제적 람보야 진짜. 탱크로 무장 헬기 들이받아서 그걸 때려 부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그 영화가 있었거든요. 88년이네요. 람보 3. 근데 그때는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었냐면 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에 소련이 진주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먹었을 때 미국의 CIA를 비롯한 미국 정보 세력들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탈레반을 꼬신 거야. 직접 개입을 못하니까. 그렇죠.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 당시는 아프가니스탄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송유관의 중간 기지였어. 핵심 또 요충제 또 기름 지금 아까 얘기한 우크라이나가 또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미국 쇠를 비롯한 그게 지금의 어떤 미국의 5대 메이저가 이 완전 갈라지기 전에 그 업체들이 유럽의 중동 기름, 게 쥐들 것도 아닌데 중동 기름을 유럽에 팔아먹으려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정유 공장이나 송유관 시설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걸 소련한테 뺏기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든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지키라고. 요구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미국이 개입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 모든 게 자원 전쟁에서 시작된 거야. 근데 지금은 거기가 필요가 없거든. 그렇지. 그쪽 말고도 다른 송유관이 생겼고 더 이상 이제 미국한테는 뭐지? 필요 없는 필요 땅이 없는 된 땅이, 거야. 그러니까 용도가 떨어진 거죠. 예. 근데 그동안 이제 그 말 그대로 체면 때문에 우리는 어떤 평화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지구 수호 경찰, 독수리 오영재 이걸 하느라고 2,500명을 거기다 꽂아놨던 거야. 그 9.11 때문에 또 9.11 때문에 이제 다시 들어가게 다시 된 거고. 다시 들어가게 된 네. 거죠. 네. 아, 근데 진짜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미군이 오랫동안 주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레반으로부터 아프간을 완벽하게 수복하지 못했느냐. 근데 여기도 저는 진짜 지금 이런 분쟁이 벌어지는 지역에 정치인들도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탈레반이란 적에 맞서가지고 그러면 이쪽 아프간 정부 쪽은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잖아. 안 뭉쳐져요.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 안 뭉쳐져요. 걔네들이 그 부족장들 수준의 그 지도자들밖에 안 되는 애들이라 정치 그런데도 협치가 안 돼. 협치라고 하는 얘기는 협치. 정당이 존재하고 국가가 존재하고 아이고. 권력이 하나인 이상 협치라고 하는 단어는 유니콘 같은 거야. 그렇지. 말로만 있지 실존하지 않는 권력인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권력의 독식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애들인 상황에서 중간에 이렇게 힘 받쳐주던 미국 같은 데가 빠져나가게 된다 그러면 억눌려 왔고 힘세고 사나운 애들이 얼마만큼 잔인한 짓을 할지 몰라요. 정치적 보복을. 그렇죠. 아무튼 뭐 9월까지 완전히 빼고 20년 만에 이거를 종식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미얀마도 지금 사태 해결이 요원하지만 똑같이 앞으로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주변 파키스탄 같은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또 미얀마 같은 사태가 아이고, 재현될 수밖에 없다 9월까지 그냥 이렇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민간인들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네. 또. 아유.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이제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시작하는데 합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프간은 진짜 이제 버려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나마 아프간 기사가 나오고 아프간이 이런 상황이구나를 전 세계인들이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군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기사가 나와서 아는 거잖아요. 미군 철수하고 이제 다 어쨌든 도와주려고 들어갔던 군대가 어떤 이유로 다 빠져버리게 되면 이제 아프간은 지구인들, 그러니까 국제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이제 사라진 나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즘 생각하세요. 람보가 있을 때는 아프간을 무기를 지원해주면서 소련이랑 싸워라고 시켰고, 알카에다 인해갖고 9.11이 일어나고 온 후에는 지들이 직접 들어가갖고 열심히 싸웠던 텔레반을 대접해준 게 아니라 배신을 때려버린 그렇죠. 거야. 지원해줘 놓고 이제 그래서 지네들이 차고 있는 동안 탈레반은 미국 놈들, 정부군들, 니들 한번 두고 보자라고 악착같이 이를 갈고 있는데 정부군이 스스로 무장을 하거나 자치적인 걸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했죠. 1도 안 했죠. 네, 왜냐면 거기다가 무기를 주거나 뭘 주면 결국은 이게 또 미군한테 돌아온다 그래갖고 그렇죠. 오히려 정부군이 무장할 수 있는 기회는 박탈해버린 상황에서 텔레반을 압도적인 무력으로 밀어내고 있다가 30년 만에 텔레반이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끔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완전 철군을 9월 달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미국의 의리입니다. 동맹국에 대한. 이게 무슨 의리도 아니고 그냥 양아치 짓이지 양아치 짓. 예.